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대전의 38 민주의거와 마산의 3.15 의거 그리고 4.19 혁명의 불씨가 된 2.28 민주운동 올해로 6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에 매년 국가보훈처가 주관해서 정부 기념행사로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념식 내용을 보니까 대구 청년예술가들이 참여해서 2.28 민주운동의 전개 과정을 예술로 구현했는데요. 주제가 침묵의 봄, 생동하는 봄, 꽃피는 봄 이렇게 3가지입니다. 살면서 세상에 많은 부조리와 직면하게 되는데요.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용기가 바로 오늘날 누리는 민주주의로 꼽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쪼록 이 힘을 대구의 정신으로 계승하고 잘 발전시켜서 고립되고 폐쇄적이라는 대구의 이미지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 성선아들목 25km 지점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현풍 방향은 흐름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4km 지점은 터널 진입 시작되는 곳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외관나들목에서 칠곡 휴게소까지는 빠르게 지나실 수 있겠고요.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도평터널부터 백안터널까지는 차량 이동량 꾸준하지만 무리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나들목 방향 신천교 지하차도 부근 교통량 몰리고 있습니다. 현풍로 포산고 사거리에서 산성 사거리도 정체 빚고 있는데요. 이 구간 통과하실 때 통과 시간 15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성로 고성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 구간도 통과 속도 시속 14km로 차량 밀리고 있고요. 공평로 교동내거리에서 공평내거리까지는 차량 다소 더디게 지나고 있는데요. 공평내거리 지나면서부터는 소통 원활합니다. 안심로 반야월 삼거리에서 송정 삼거리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겠고요. 동부로 신천교 내거리에서 신천역 내거리 방향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양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아양교 지나 입성 내거리 방향 큰고개 오거리는 신호 한두 번에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앙대로 시청별관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양방향은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감삼 내거리에서 용산 내거리 양방향도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 최고 기온이 12도에서 16도까지 올라 오후에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북 울진, 경주, 포항, 영덕의 건조경보가 대구와 나머지 경북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2도, 영덕 14도, 포항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도, 습도는 50%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매일신문 김근우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총 4,419만 7,692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회 동시지방선거보다도 유권자 수가 늘었고 지난 19대 대선보다는 유권자가 170만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대구는 선거인 수가 204만 5천여 명, 경북은 227만여 명으로 모두 21대 총선보다 늘어났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서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 중구 남구의 경우에는 유권자 수가 19만 5,472명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중구와 남구 유권자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중구가 6만 5,800여 명, 남구가 12만 9,600여 명으로 이 남구가 중구보다 거의 2배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때문에 남구와 중구의 유권자 차이에 따라서 이 중구 남구 보궐선거의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 주 이 금요일과 토요일 3월 4일, 5일 사전 투표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네. 이제 정말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이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체감이 듭니다. 네, 예. 유권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식 하나 더 들까요? 네, 이 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이 대구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상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주 토요일에 대구에 비가 왔다고 해요. 0.1mm 정도 내렸다고 비가 하는데. 왔었어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게 작년 12월 16일 이후로 71일 만에 첫 비였다고 합니다. 사실 0.1mm가 너무 적잖아요. 좀 못 비가 온 느꼈어요. 네, 모르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 작년 12월 16일에 관측된 비도 딱 0.1mm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구에는 작년 11월 마지막 날에 15.5mm 정도 비가 내린 날 이후로는 사실상 비가 안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 달 동안 비다운 비가 안 내렸네요. 그렇죠. 계속 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겨울 가뭄 속에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작년 12월부터 지난주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가 모두 364건 정도 되는데요. 이 전년 대비 21.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지난 주말 동안 달성군 가창면에서 이 산불이 발생해서 14시간 만에 꺼지는 일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겨울에 자라는 작물을 기르는 농민들 사이에서도 한숨이 상당히 많이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도대체 우산을 꺼내가지고 써본 게 언젠지 좀 가물가물할 정도인데 이제 좀 봄이 오면서 조금씩 이 가뭄도 해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죠. 네, 이 대구 시민단체 연대회가 지난달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 국민의당에 이 12대 공약 요구안을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 답변이 나왔는데 일단 4개 정당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이 국민의힘과 정의당만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우리 지역의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용역 결과 검토까지 거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밝힌 답변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구의료원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줄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소속된 단체장의 의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일단 제2대구의료원 설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시민단체 연대 입장에서는 이 답변은 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이 실현 로드맵에 있어서는 정의당의 이 정책안은 좀 부족하다라고 짚었고 이 국민의힘의 경우에 제2대구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입장을 좀 유보적으로 밝힌 데 대해서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지역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의 답변 시한을 줬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너무 지역에 좀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놨는데 네. 이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 지역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께서 좀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이 정당들을 좀 살펴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높은 그런 정책을 내놓는 후보가 누구인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법원까지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구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이 식당과 카페 방역 패스를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했죠. 지난 주말 동안 식당을 가봤는데 이 특별히 QR코드를 찍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기관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3월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자가격리는 아예 면제하기로 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에게도 격리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이 셀프 격리가 도입되면서 방역 패스 정책은 더 힘을 잃고 있는데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시겠지만 대구에서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전국에서 줄 소송이 이어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좀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의 전면 중단에는 당장 선을 좀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방역 패스를 적용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당장 이제 현장에서는 60세 위반이냐 이상이냐를 어떻게 유관으로 구분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 사견이라는 점을 밝히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더 이상 격리와 차단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좀 전면적인 이 방역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죠.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포스코가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사회를 좀 뜨겁게 달궜던 이 포스코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가 서울의 지주사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소 본원을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을 포항에 두기로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전반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안인데요. 사실상 본사 역할을 하게 되는 지주회사,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되는 연구소, 이것들을 서울에 설치하게 된다면 사실상 포스코는 서울 기업이 되고요. 또 지역에는 굴뚝이 있는 그 공장만 남겨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민간 대기업 형태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스코가 이제 포항에서 가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 비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포스코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포스코홀딩스 지주사하고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두기로 포항시하고 전격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 서울에 설치하려고 했던 두 조직의 본점을 포항에 설립하고 연구조직인 미래기술연구원은 인재 유치를 위해서 서울하고 포항에 각각 두는 등 이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래 오늘 이 포스코 본사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앞에서 시민들이 이 최정우 회장을 퇴출하기 위한 이 포항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었는데 요게 취소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이제 포스코의 탈포항 움직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참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1일에 포스코그룹이 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발표하고 12월 10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올해 1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지주사 전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물적 분할을 통해 이 투자형 지주회사 아래에 이 철강 사업 자회사인 포스코를 두기로 결정한 건데 이 포스코는 본사를 기존과 같이 포항에 두지만 포스코그룹 최정점인 포스코홀딩스가 이 본사를 서울에 두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포항사의 각계가 좀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앞으로 포항 지역의 투자가 줄어들 거다. 또 인력이 유출되고 이 세수가 감소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이 포항에 있는 본사의 위상이 좀 내려앉고 이 조직이 줄어들면서 환경 문제가 많은 포항제철소 공장만 남는다는 이 소외감이 시민들에겐 가장 큰 반발의 이유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이 포스코 측이 지주사 출범으로 인한 인력 유출과 지역 세수 감소는 전혀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마침 이번 논란이 대선하고 맞물렸다는 점이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까지 파장이 있었고요. 대선 후보들이 4명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좀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아무리 지역에서 반발을 해도 논의가 그냥 공전 중이었습니다. 포스코는 변하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기엔 이미 포스코 쪽에서 포항제철소, 이게 제철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은 다 다른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네. 주로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까지 옮기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지역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른 자회사들을 다른 지역에 설립할 때부터 이렇게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늦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포스코 쪽의 해명은 제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는데 이 대선 유력 주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포스코 지주회사는 포항에 둬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고요. 윤석열 대선 후보 또 심상정 후보까지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거든요. 이 포스코 쪽에서는 이런 여론 악화 같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포항 국회의원 또 포항시장 이런 분들에게 만나자는 인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중선 포스코 사장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을 만나서 포항 시민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같은 날 오후에 포항시청에서 포항시하고 포스코가 지주사 소재지를 포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갈등이 본격화된 지 딱 한 달 만이었습니다. 합의문 내용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네, 이 3가지 합의 사항에 서명을 했는데요. 일단 첫째, 이 포스코 지주회사의 소재지는
이사회 및 주주 설득과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3년 3월까지 1년 내에 이 포항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내용은 미래기술연구원은 포항에 본원을 설치하는 등 포항 중심의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또 세 번째가 포항시와 지역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은 포항시, 포스코홀딩스가 이 TF를 구성해서 상호 협의하에 추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항 각계에서는 환영과 또 안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죠. 뭐 사실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포스코라는 기업이 포항에 대해서 갖는 그런 어떤 입지가 상당하잖아요. 사실 포항이라는 지금의 도시가 포스코가 없었다면 성립이 불가능했고 또 지금 포스코라는 기업도 포항에 없었다면 설립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대선 후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김병욱 의원은 이제 천막농성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 정치인들이 이러는 거를 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쇼도 결국은 원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하는 거거든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안도했을 겁니다. 예. 이강덕 포항시장도 굉장히 환영한다. 또 포항시민과 이철우 도지사 이런 분들한테 좀 감사하다. 대선 후보들에게도 고맙다. 이런 시름을 덜어내는 말을 했고요.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게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포스코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역이 바람대로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과 포스코가 더 큰 상승의 길을 열어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었던 시기에도 보면 주요한 인력들은 일부가 또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지역 상생 협력 및 투자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 김정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약속한 내용 이외에도 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확대하자. 또 2차 전지, 수소, 이 바이오, IT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에 더 이바지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을 포스코 측에 전달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 포스코 전중선 사장도 흔쾌히 수용의 뜻을 일단 밝혔습니다. 이 포스코의 뿌리는 포항이다. 이 포항가의 상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일단 약속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의 탈포항을 두고 벌어졌던 지역과 포스코 간의 갈등은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걸까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만 좀 두고 볼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고요. 주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처음에 주주 동의를 받았던 지주사 전환 안건에는 지주사 소재지 서울로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네. 이게 정관에 담겼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옮기려면 이사회하고 주주들의 동의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쪽에서는 이제 이사회와 주주를 설득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겠다. 이걸 추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마찰이 재점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사실 이번 방안이 결국은 거칠에만 하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의구심도 제 입장에서는 좀 들거든요. 애초에 포스코가 왜 이 지주회사와 연구원을 서울에 설립하려고 했을까? 사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인력들이 웬만해서는 이 지역까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내려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에 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처방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번 그 결정은 좀 거칠애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인력하고 역할은 서울에 남긴 상태에서 정관상 주소지만 포항으로 옮기고 이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으로 다 이전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하고 포항으로 이원화하는 거라고 애초에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 상태로 유야무야 서울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면서 포항에 남겨둔 거는 그냥 그 지역민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한 그런 거칠애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포스코가 보여주기식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실제로 포스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서 사실상의 본사 역할을 하는데 이 실질적인 본사 소재지만 이제 포항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지역민의 분노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는 포항이 포스코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포항이 껍데기만 오게 되면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내년 3월까지 이 지주회사의 포항 이전을 확실하게 실행할 것인지 이게 갈등의 재확산 여부를 좀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칠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가 지적했듯이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만약에 DGB 금융지주가 이 대구은행이 대구에 있는데 이 본사를 옮기겠다라고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 반발이 큽니다. 소비재 그렇겠죠.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포스코의 경우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덜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범시민 대책위가 완전 이전 때까지 대책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끊임없이 이 관심과 이 어떤 방식으로 옮겨올지 이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 김구동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청년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사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정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갓 출시된 따끈따끈한 정책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청년 희망 적금입니다. 모처럼 불티나게 팔리는 정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상품은 매달 납입액 50만 원 한도 내에서 만기 2년 상품으로 자격 요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 중 기준년 직전 과세 기간인 21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세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 더해 저축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되어 연 10%대의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청년 희망 적금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하면 연 10% 금리라고 하면 정말 높은 이율인데 그만큼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영끌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기존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열풍이 불었던 비투의 매력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 역시 이자 부담의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생각해도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수요 예측을 크게 벗어나 너무 많은 청년들이 신청해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수요 예측과 실제 신청자가 얼마나 차이가 난 건가요? 당초 정부는 2013년부터 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의 비율을 고려해 청년 희망적금에 38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산하고 올해 관련된 예산으로 456억을 배정하였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미리 보기 신청 서비스에만 200여만 명이 몰리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만 20세부터 34세 임금 노동자가 약 63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소요 예측에 따르면 6%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입일 당일 은행 어플이 먹통되거나 전산 시스템 오류까지 불거지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도 가입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은 예산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인가요? 네, 다행히 아닙니다. 정책 출시일인 바로 다음 날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들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의결했습니다. 또한 가입 첫 주인 지난 25일까지는 출생 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을 분류한 오부제를 운영하고 모집 마감일인 3월 4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시중은행 창구나 어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해 금융위에서는 청년의 자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더 있다면서요? 네, 가입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기준 시점인데요. 해당 상품은 만 19세부터 34세 중 직전 연도 과세의 소득을 보기 때문에 총급여 3,600만 원 이상의 청년이나 2020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청년들은 가입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21년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년생들은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가입이 가능하지만 금융위가 가입 마감일을 3월 4일로 확정하면서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2022년도에 취업한 초년생들은 애초부터 가입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청년 희망 적금이 아니라 청년 절망 적금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7월 이후부터 해당 사업을 추가 모집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기준 시점이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논란은 뭔가요? 네, 두 번째 논란은 기본 자격 요건이 나이와 과세 기간 중 소득 요건에 충족하는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소득이 없는 국내 청년보다 소득이 있는 외국 청년들을 먼저 챙긴다는 감정적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니 해당 사업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거소나 연령 기준에 맞춰 시행이 되고 있고, 기존 비과세 상품이나 청년주택 상품도 외국인이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초에 청년희망 적금의 가입문이 수요 예측 실패로 너무 좁게 설정되면서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초기 가입자 폭주로 3월 4일까지 요건 충족자 전원이 가입으로 바뀌면서 당초에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소식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지속해서 출시돼야겠습니다. 대구시 청년상담소 강혁주 상담소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12도에서 16도까지 올라가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